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능률 2022년 개정 능률 출판사 3과 현재 세원고 시험 범위죠. 일요일 날에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일요일 날에 여기까지 강의했어요. 정부가 도시 숲 보존 전략으로서 3,000그루의 나무를 심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온라인 지도를 갖다가 어반 포레스트 비주얼 이것이라고 불리우는 온라인 지도도 만드는 걸 갖다가 그 계획은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숲 보존을 위해서 나무 심고 그다음 온라인 지도를 하나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그 온라인 지도가 재밌습니다. 여기 한번 가봅시다. 이 상호작용적인 이 온라인 지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상호작용적인 대화형이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단어장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왜 대화형이라고 그랬냐면 대답하면 질문하면 대답해 주니까 우리가 챗 GTP 같은 데서 그냥 입력한 대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대화하듯이 하잖아요. 상호작용적인 지도, 대화형 지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런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위치예요. 모든 하나의 나무들이에요. every single tree 하면요. 이것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의 나무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도시 공원에.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도시 공원과 가로수겠죠. along each road 하면요. 그 가로수. 이 길을 따라 있는 도시 공원과 길을 따라 있는 그런 나무들의 위치를 모두 드러나고 있나 봅니다. 그것은 컬러와 심볼을 사용했습니다. 이시 가리키는 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대화형 지도를 얘기하는 거죠. 요 대화형 지도, 요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를 사용하고 있어요? 색깔과 그 다음에 상징을 사용하고 있죠. 자, 뭐 하기 위해 색깔과 상징을 사용했냐면 가리키기 위해서 나무의 나이와 이건 속이라고 그랬죠. 종속, 과문, 강문계 해서 생물을 분류하는 표잖아요. 그래서 종이 가장 밑에 거라면 그다음 그보다 좀 위인 거죠. 무슨 속, 뭐 고양이 속, 뭐 고양이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나무의 연령과 그 속, 그 분류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색깔과 상징을 사용한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보면 아마 그 나무가 3,000그루의 나무마다 그 온라인이니까 표시가 가능한 거죠.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색깔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겠죠. 이렇게 점점점 그렇게 돼 있고 또 여기는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겠죠. 느낌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거는 뭐 느티나무, 요거는 뭐 사과나무, 그 다음에 뭐 거기에다가 또 클릭하면은 몇 살인지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계획인 것 같아요. 또한 사용자들은 뭐 할 수 있었냐? 클릭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를 클릭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종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클릭하면 또 더 자세히 나타나는 거죠. 그것의 종을 알아내기 위해서 나무를 클릭할 수 있고 심지어 그거에 이메일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클릭하면 이름까지 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 3,000개의 이름을 붙이는 건 좀 심하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그것에게 이메일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메일 계좌가 옆에 뜨는 거죠. 재밌는 시도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엔드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은 뭐 할 수 있었고 클릭할 수 있었고 그죠? 알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메일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나무에 이메일 보내는 기능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메일 기능 보내는 걸 이렇게 했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무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라고 그런 목표로 한 게 아니라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시 가리키는 건 이 이메일 보내는 기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죠, 요거. 그 이메일 보내는 기능은 그것은 고안되어졌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고안되어졌냐면 allow A to do입니다. A가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되집니다. A가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A가 피하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고안되어진 겁니다.
그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llow A to do죠? allow A to d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ow A to do. 자, A가 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냐? 사람들이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것은 고안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되어진 겁니다. 뭐를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되어진 거냐면 바로 그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카운실하면 협의회 또는 지방의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지방의회 이런 거를 프로젝트를 계획한 이 지방의회에 일꾼들이 직원들이 그죠? 나무에 대해서 이 일꾼들에게 나무에 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알겠죠? 알려주기 위해서 고안되어진 겁니다. 어떤 나무냐면 요런 나무네요. 데미지를 입은 나무예요. 또는 건강이 좋지 않은 나무들을 어떻게 나무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정보를 주는 걸 가능하기 위해서 고안되어진 거죠. 자, 이 문장은 별표 하나 할까요? 이 문장은 자, 여기 보시면 이시 가리키는 건 이 나무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은 고안되어진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allow A to do 우리 4만 대왕이 있죠? 4만 번 나온다는 거 모형식으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쉽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죠. 선생님 투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들어갔네요. 예, 이걸 분리부정사라고 하거든요. 얼마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부사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맛을 더 살려주는 거죠. 쉽게 정보를 주는 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이거 enable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enable A to do 뭐뭐 할 수 있기 위해서.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다 될 수 있겠죠? 비슷한 뜻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요 inform이라는 뜻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A에게 B에 대해서 알려주다 할 때는요. 요게 보통 about 대신에 of를 많이 씁니다. 알겠죠? 통지 설득 동사라고 그래서 우리 문형 얘기할 때 우리 1학기 기말 나가기 전에 문형에 대해서 한번 기본 문법으로 다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사형식 같은 3형식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inform 하면은 통지 설득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remind 이런 거 생각나게 하다, 뭐뭇을 알려주다, assure 같은 거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이런 거 할 때 A of B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A가 보통 뭐뭐에게 뭐뭇을 알려주다, 상기시키다 이렇게 했을 때 요게 뭐뭐에게 이게 뭐뭐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한다면 of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얘네는 사형식으로 쓰지 않고 꼭 이렇게만 쓴다. 3형식으로 쓰는 동사다. 조심하자. 그 중에 inform이 있었어요. 뭐뭐에게 사람에게 이것을 알린다인데 이건 이미 전명구니까 여기서부터는 전치사구잖아요. 전치사로 돼 있으니까 얘는 수식어에 불과하고 목적어가 하나 있는 3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은 사람들은 요 오브를 빼기 좋은 거죠. 뭐뭐에게 뭐뭐서 우리 4형식이 있으니까 요 오브를 써 넣어라. 조심해라 해야 될 유형 중에 하나인데 여기 오브 대신에 about을 썼네요. 알겠죠? 오브 대신에 about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오브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 누구에게 그 협의회에서 일하는 나무 관련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주격관계 대명사죠. 손상되고 그죠? 손상된 나무 또는 어떤 나무 건강이 좋지 않은 나무 알겠죠? 이런 나무들을 갖다가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정보를 고지하다 알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고안되어진 거죠.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길 가다가 나무 보니까 나무가 다친 거야. 뭐 태풍에 꺾여졌든지 사람들이 이제 뭐 손상을 입혔든지 자동차가 로드사이드 그 길 옆에 있으니까 자동차가 또 갔다가 이렇게 뭐 교통사고 나서 박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일반인들이 알려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이메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 문장 좀 열심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 지도가 온라인에 이건 게재되다죠. 온라인에 올라온 겁니다. 온라인에 게재된 후에 예기치 않은 무언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그런 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발생했습니다. occurred죠. 이렇게 됐을 수 있죠. happened 쓸 수 있죠.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happened 있죠. 바로 위에 있는데 지금 또 쓰고 있네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happened, occurred, ari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rose 이런 단어도 괜찮네요. arose. 그다음 take place도 있으니까 took place 이것도 괜찮죠? 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긴 조심하는 게 이 thing로 끝난 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야 돼요. 이렇게 뒤에서 꾸며줘야 됩니다. 형용사가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unexpected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unexpected 위치 조심하세요. thing 부정대명사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과거분사죠. 요게 뒤에서 꾸며준다. 형용사가 예기치 않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겠습니다. 그 나무들이 수천 통의 이메일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죠? 나무들이 start는 목적어로 to 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고 상관없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문형 강의 때. 그죠? 그러면 당연히 to receive도 되겠죠. 그죠? 둘 다 가능합니다. 어떤 거 수천 통의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들 중에 많은 것이 어떻게 됐어요? 워낙 리포트 이런 것에 보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보고서 때문에 한 거였죠. 뭐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었냐면 손상이나 나쁜 건강에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알려주세요. 적극적으로 시민 여러분 지나가다 보이면 또는 인지하게 되면 이것이 공무원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적인 수단으로 마련한 것인데 이런 진짜 본래의 목적, 데미지나 푸어 헬스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한 보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수천 통 할 때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thousands of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메일, 수천 통의 이메일. 또 조심할 게 여기 있죠. 어떤 거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but 그 다음에 many of them 요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관계 대명사 계속적용법을 쓸 수 있죠. 요 but은 네가 의미상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가 의미상 파악해봐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랑 같습니까? 요 이메일이랑 그렇죠. 요 them이랑 같죠. 그 이메일 중에 수천 그것들 중에 많은 것이 이메일들 중에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를 형광펜으로 칠해 볼게요. 여기 but, many of them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커마하고 그죠? many of which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 그것들 중 많은 것이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본래의 목적인 데미지와 그 다음에 좋지 못한 건강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 보고 대신에 이런 뜻이죠. 그것들은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뭐겠습니까? 데이가 가리키는 건 요거고 이메일이고 그죠? 그다음 요거죠. 이메일에 관한 거죠. 그것들은 러브레터였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poems 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 인사였고 greetings 그 다음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 이런 것을 표현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감사함을 표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무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해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대신에 그것들은 러브레터였고 포음이었고 그리팅즈였고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나무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하는 감사함 고마움이죠. 명사 다음에 뭐가 나온 거예요? ing 나와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현재 분사구 이렇습니다. 됐죠? 자, 한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I love the way the light shines on your leaves and how your branches hang so low. 나는 너무 이 방식이 좋아. 알겠죠? 어떤 방식이 좋냐면 이런 방식이 좋아. 햇볕이 비추는 방식이야. 너의 나뭇잎, 너의 잎에 햇볕이 비치는 알겠죠? shine 이 비치다인데 뭐뭇에 비추다. on your leaves 이런 방식이 너무 좋고 자, 이것도 별표 하나 할까요? 그리고 또 이것도 좋다는 겁니다. How your branch 너의 가지가 행하면 매달려 있는 거야. 대단히 낮게 이건 낮은이야. 알겠죠? 대단히 낮게 매달려 있는 대단히 낮은 채로 매달려 있는 그 방식도 너무 좋아. 매달려 있다. 행헝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요 엔드를 중심으로 좀 예쁘게 칠해볼까요? 이렇게 칠하면 너무 두툼하게 된다.
자, 이렇게 칠하면 end를 중심으로 대등하게 연결돼야 되잖아. 이해됐죠? 자, end를 중심으로 대등하게 연결돼야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삼각형, 요게 뭐예요? 저울이라고 그러죠. 선생님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마라.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는 뭐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how가 여긴 요게 the way가 나온 거죠. 요러요러한 뭡니까? 방식. 여긴 뭐가 나온 거예요? how를 쓴 거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the way, how는 나란히 못 쓰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I love the way, I love how. 이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는 생략돼야 되니 the way, how 나란히 못 쓰니까 앞엔 the way를 써주고 뒤에는 how를 써준 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너의 나뭇잎에 햇볕이 내리치는 그 방식도 좋고 너의 가지가 그렇게 낮게 걸려있는 그 방식도 좋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와 같냐면 그냥 거의 뭐뭐 같으니죠. 그 다음에 like 다음에 이 lik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당신이 네가 노력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당신이 노력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죠? 어떤 것처럼 뭐와 거의 같냐면 나를 끌어안으려고 노력하는 것. 나무가 낮게 있으니까 나를 안아주려고 하는 것. 그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바꿔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겠습니까?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seems like 이렇게 써도 되고 it seems that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것처럼 보입니다. 요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처럼 보여요. 네가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처럼 보여요. 더 노력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트리 메일 페노미는 이 나무 메일 현상은 빠르게 확산되고 퍼졌다는 겁니다. 이게 퍼지다죠?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은 모두 시작했습니다. 뭐를 시작했냐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to send 된다 그랬죠? 이게 확산되고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같이 동조하게 된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오늘 일단 어디까지 강의할 거냐면 아마 여기까지 강의할 것 같아요. 아니, 요 밑에까지. 그래서 한번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갈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특히 별표친 문장은 알겠죠? 이것도 별표 하나 칠까요? 별표친 문장은 거의 일단 1순위로 암기하다시피 하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